오늘 인사를 드리게 된 저 성심건업 최원규 대표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귀농귀촌 소득사업, 또 귀농귀촌을 했을 적에 해야 될 준비사항, 또 상당히 빠르게 또 인구 절벽화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느끼게 될 5, 60년대, 6, 70년대 이렇게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갑자기 이런 박탈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지금은 100세 시대가 아닙니다. 120세대예요. 120세를 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노령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출산율은 적어듭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 2030 세대들의 그런 생겨나고 있는 파생되는 문제들, 이런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우리 OECD 평균으로 봤을 적에 우리나라가 옛날에 예를 들어 1970년대로 기준해서 보면은, 지금 현재로 보면은 지금 3.3%에서 갑자기 그냥 거의 18%, 17.9%로 올라간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삶의 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같이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출산을 해야 되고, 또 출산하게 되면은 그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을 하고, 이렇게 한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님, 나, 내 손자까지, 많은 집은 4대까지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노령화가 너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도시에서 도시 인구의 약 28% 외에 나머지 분들은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올라오신 분들입니다. 저도 베이비부모 세대인데, 저는 태어나기는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났지만 6살 때 이사를 왔어요. 서울로. 그래서 살다가 40살에 귀농귀촌을 했어요. 양평으로. 엄마 아버지 고향으로. 쌀 나무인 줄 알았어요. 쌀이 나무에서 주렁주렁 열리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시골이, 농촌이 어떤 것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24년을 양평이라는 곳을 살아보면서 농촌을 체험하고, 이건 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내가 겪고 있는 얘기니까. 저도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63입니다. 63인데 여러분들하고 공감대가 비슷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거니까. 돈 10원 한 장 없이 35, 6대 법인회사를 5, 6개씩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잘 나갔어요. 근데 서울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부도가 나고, 그 IMF 때 부도가 많이 났어요. 부도가 나갔고, 부도액만 27억 5천만 원 지고 시골로 가게 됐어요. 양평으로. 엄마 아버지 고향으로 가서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은, 돈보다도 사람들이 보는 시각, 외면하는 거. 내가 부도가 나니까 사람들이 날 멀리 하더라고. 그렇게 친하던 사람들이 나를 멀리 하더라고요. 나는 거기에서 박탈감을 느꼈어요. 돈은 벌면 되는데, 그런데 사람 잃는 거는 굉장히 마음에 크게 와닿더라고요. 1999년 12월 20일 날 양평을 내려갔으니까는 22년, 내 그 빚 27억 5천만 원을 다 갚고, 지금 여러분들이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순자산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왜 농촌에서 기회가 없다? 왜 농촌에
나도 귀농을 했어요. 농사를 안 짓는다는 뿐이지 내가 농촌으로 갔으면은 귀농 귀촌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나이가 60, 70, 80, 90이 됐기 때문에 내가 70이 됐다고 해서 80이 됐다고 노동력이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게 변한 거는 시간만 변했을 뿐이지 내가 변한 게 아니에요. 나는 마음은 20대예요. 몸만 조금 늙었을 뿐이에요. 의욕이죠. 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가치 창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 창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는 돈이 안 될지 몰라도 딴 데 가서 다른 곳으로 이만한 가치 1,000원짜리를 2,000원짜리를 만들고 2,000원짜리를 10,000원짜리를 만드는 그런 가치 창조를 하시란 얘기입니다. 저도 맨땅 헤딩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고생한 거는 여러분들이 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고생한 거는 다 똑같아요. 사는 게 힘들고 각박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귀농귀촌을 하면서 부닥치게 될, 이제 어차피 이제 도시에서는 이게 노동력이 상실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타는 곳이 어디예요? 전원이잖아요. 가야 돼요. 싫든 좋든 내가 텃밭 일구면서 또 내가 그 조그맣게라도 무슨 소득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게 꿈입니다. 너는 살면서 20년 넘게 양평이라는 데 살면서 한 번도 내가 불행하다, 힘들다, 돈 벌면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난 이게 게임이다. 이게 난 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가는 것은 내가 귀농을 하든 귀촌을 하든 하는 것은 여러분만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이웃까지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농을 하든 귀촌을 하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례를 몇 가지를 제가 취합을 해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 한번 들어보시면은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귀농귀촌 희망센터라는 게 각 지자체마다 있습니다. 근데 이 희망센터라는 게 뭐냐면은 귀농인들,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도시로 오실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농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도시 생활을 몇십 년 동안 하다가 귀농을 하려다 보니까 그때하고는 또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얼마만큼 수입이 있어야지 내가 생활이 될런지,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도움을 주는 게 귀농귀촌 희망센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정착 지원 자금, 하면 예를 들어 농사를 짓게 되면 시설원이라면 시설원의 지원 자금, 또는 예를 들어 귀촌을 하게 되면 집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런 지원 자금을 어프로치해 주는 이런 귀농귀촌 희망센터라는 게 지자체마다 다 있어요.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좋은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싼 이자를 농업지원자금으로 대출을 해준다고 해도 여러분들 이자 내야 돼요. 얼마입니까? 보통 2%대, 1.5%에서 2%대예요. 그러면 시설원이라면은 3억 7천만 원, 3억 8천만 원, 거의 4억까지 해줘요. 그럼 4억 원에 2%면 얼마입니까? 800만 원 나누기 12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농사를 져서 과연 이만큼의 소득을 올리고 이만큼의 과연
생활이 영이 될까?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요. 옛날 속담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큰 걸 먹는데요. 그리고 외상이라면은 소도 잡아먹는답니다. 네. 그래요. 남의 돈이 귀한 만큼 내 돈도 귀해요. 내 돈이 귀한 만큼 남의 돈은 더 귀한 거예요. 결코 공짜라고는 없습니다. 절대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원받는 보조금이라 있죠? 정부에서 해주는 보조금 이런 거 공짜인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낸 세금이고 앞으로 낼 세금들이에요. 더 많이 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농귀촌을 하면서 소득사업으로 농사를 짓지 마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텃밭을 우리 텃밭에 와보신 분이 계시는데 앞에 여기 청주대 호텔 경영학과 학장이십니다. 저희 친구인데 이 친구는 매일 저희한테 와서 계란도 가져가고 텃밭도 같이 보고 이러는 사람인데 이분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텃밭을 1200평 농사를 져요. 그런데 그 1200평에서 농사를 짓는데 돈이 안 돼요. 절대 돈이 될 수가 없어요. 종잣값, 인건비, 약값, 영양제 다 주고 나면은 결국 남는 거 그럼 감자 한 박스 얼마나 갈까요? 2, 3만 원 가겠죠. 40박스 캤어요. 그럼 3만 원 잡으면은 120만 원 되겠죠. 자기 인건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하되 농사는 자기가 먹는 거 외에는 소득 사업으로 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귀농귀촌 할 때 소득 사업을 하시라고 하는 것은 농사가 아니라 농사가 아닌 것, 내가 맨날 매달려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투자가 많이 없는 것, 근데 수익은 보장되고 안정성인 것, 이런 게 바로 귀농귀촌 어르신들이 나이 젊으면은 농사 할 수 있어요. 돈이 벌든 못 벌든 너 힘이 있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하라면 꼭 밭에 엎드려가지고 김매랑 마겠어요? 못 매요. 힘들어요. 그래서 귀농귀촌을 하더라도 농사로 귀농귀촌을 하더라도 이런 게 있어요. 시설원예라 그러든가 시설원예 그거를 이제 기업화 영농이라 그러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돈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한 대비 소득이 나와요. 보장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컴퓨터라든가 모든 것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계화 용농이 돼 있지 않으면은 힘든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한테 농사로 땅 반 몇 평 사고 1000평 사고 논 2000평 사고 그걸 해가지고 소득 사업 하겠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1200평 중에서 일부만 해서 고추, 상추, 방울토마토 이런 거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만 먹고 텃밭이라 그러죠. 텃밭 이렇게 하고 영농 사업은 될 수 있으면은 돈이 안 된다, 비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심 생활 후에 귀농귀촌식 소득이 적어도 설사 생활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도심에서는 생활비가 300만 원 들어갔어 4명이서. 근데 시골에 오면은 일단 지출이 적어져요. 지출이 적어지고 웬만한 것은 자급자족이 다 돼요. 그리고 의료보험 다 되잖아요. 의료보험 다 돼요. 그러니까 소득이 적더라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하나 다 돈을 들여서 도시에서 다 물밥 하다못해 수도꼭지 틀어도 돈 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시골에서는 물도 지하수 쓰면은 전기기 외에는 없어요. 상하수도 요금 없습니다. 그리고 정착을 하게 되면 정착 지원금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이 지원금이에요. 이거는 지원금. 대출이 아니라 지원금. 근데 이 지원금을 받은 것은 내가 농촌에서 정착을 하고 살겠다. 이제 예를 들어서 농사로 내 먹고 살겠다 하면은 또 얘기는 달라요. 왜냐면은 농기계 사야 되죠. 농기계 사야 되죠. 그 다음에 뭐 농사를 지게 되면 시설물을 또 사야 돼요. 근데 농기계가 싸냐? 자동차 하나 갖고 못 사요. 콤바인 하나가 자동차 하나 값보다 비싸요. 보통 트랙터 콤바인 2억대 가거든요. 그러면은 2억짜리 농기계 사갖고 농사를 져서 수익을 낸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귀농귀촌 할 적에 자기 나이나 신체적인 능력, 그 자금력, 충분한 시장 조사가 필요하다. 어디로 가든 경기도로 가든 충청도로 가든 전라도로 가든 어디로 가든 충분한 시장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실태 조사를 저희가 실제로 해보니까 들어가는 비용 대비 그 다음에 나이대별로 필요한 것들이 있긴 있는데 지역에 따른 편차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농사를 지었을 적에 생기는 내가 어떤 작물을 심었을 적에 이런 소득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것을 이렇게 통계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오이, 토마토, 시설 포도, 뭐 시설 참외, 방울토마토, 블루베리, 생강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은데 근데 여기서 특정해서 하나만 딱 찍어서 소득 사업을 해야 돼요. 저거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저게 100% 보장된 게 아닙니다. 100% 보장된 게 없어요. 100%라는 건 없고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이지 그 가능성이 약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귀농귀촌의 소득 사업은 내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는 하지만 이게 대중을 위한 강의고 원래는 귀농귀촌하면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하던 일과 어디로 지역적인 것과 해고 1대1 면담을 통해서 저희가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게 다 맞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 운명이 각개인이 다르듯이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귀농귀촌을 시장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전문가한테 한번 자문을 구하시고 컨설팅을 받으신 다음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지 얼마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 내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옛날이 아니죠. 99년도일 거예요 아마. 한 분이 오셨어요. 나이가 72이시니까는 70대시죠. 오셔가지고 내 가진 돈도 없고 집 하나 있었는데 그 집 하나 팔아가지고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하니까 돈이 뭐 5천만 원밖에 안 남는데요. 이거 가지고 나 평생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5천만 원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답이 없으실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답은 있어요. 5천만 원 가지고요. 지금 돈을 갖고 돈을 버는 시대는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돈을 한 푼 없이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방법을 모를 뿐이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아셔야 돼요. 돈 버는 방법, 기술.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문이지만 저는 돈 버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5천만 원 가지고 일단 어렵지만 하우스 지세요. 하우스 싸니까. 비닐하우스 요새 저 주택 주거용으로 비닐하우스 짓는 거 있어요. 보통 한 300만 원, 400만 원이면은 괜찮게 져요.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논을 200평 임대했어요. 임대하고 거기다가 칸막이하고 망 씌워갖고 미꾸라지 키우는 사업. 미꾸라지 치어. 미꾸라지 치어가 그때 당시에 1톤에 180만 원이었습니다. 그거를 키웠어요. 키우니까 1년 되면은 그 1톤 집어넣은 게 1년 후면은 5톤, 6톤이 돼요. 크니까. 또 1년 후면은 또 그게 또 새끼를 또 나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근데 그거를 팔아버리면은 그 1차 소득인 거예요. 1차 소득. 생산자는 1차 소득이에요. 그 2차 소득을 봐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제조회사에서 돈 법니까? 제조회사에서 돈 버는 게 10%라면은 유통회사는 20% 벌어요. 유통회사는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우리나라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 앞에다가 추어탕집을 내세요. 그러면 미꾸라지 납품할 필요 없잖아요. 1kg에 15,000원 가는 거를 뭐하러 15,000원, 1kg 15,000원이면 그러면 매운 그 추어탕을 끓이면은 못 나와도 뭐 한 50그릇 이상은 나올 텐데 그잖아요. 그 소득, 이게 소득, 2차 소득이에요, 이게. 지금 그분이 나이가 벌써 많이 연세가 드셔서 아드님이 하고 있어요. 그 아드님이 스카이, S대를 나와가지고 경영학 박사라는 사람이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왜 할까요? 이거는 경제 원리가 똑같아요. 내가 돈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뭐 학식이든 권력이든 다 있어도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뭐냐? 경제력입니다. 경제력. 그 경제력은 모든 걸 따라오게 되고 사랑 무시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올해는 됐지만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예요. 내가 컨설팅을 1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해드려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다 들어보고 이거 맞습니다. 이걸로 하세요. 또는 이거 안 맞습니다. 이건 하지 마시고 이걸로 하세요.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리는 게 바로 소득사업이에요. 소득사업은 절대로 1차 소득사업에 끝나서는 안 돼요. 2차 소득사업. 예를 들어 돼지 감자를 한다. 손 안 가죠? 한번 심어놓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캐기만 하면 돼. 그리고 한 번 캐면은 씨를 안 뿌리면 또 나요. 계속. 근데 돼지 감자 팔면은 싸요. 근데 그거를 가공을 하면은 말려가고 분말을 만들면 가치가 10배가 늘어나 버려요. 그게 2차 소득사업이에요. 2차 소득사업. 그게 마케팅인데 내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가치 창조. 가치를 1,000원짜리, 2,000원짜리, 2,000원짜리, 10,000원짜리 만드는 그런 가치 창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치 창조를 못 하시면 아무리 열심히 몸만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게 해도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부강하게 잘 할 수 있게 토대를 다지신 분들이고 또 새로 태어난 지금 중고등학생, 대학생들 참 불행한 세대예요. 왜 불행하냐면은 우리가 살 때만큼의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졌어. 지금 일본의 소프트뱅크 사장 손병이 지금 이분이 제일 한국인이죠. 이제 우리나라 국적은 일본 사람이자 한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맨날 데모하는 거 보고 야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 AI 로봇이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이 AI 식당에 가보신 분들 아마 이렇게 누가 저 로봇이 와서 배달해주고 주문 받아가고 자동으로 계산하고 이런 거 보셨죠? 보신 분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5년 안에 전 공장, 자동차, 생산, 서비스, 유통 다 보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젊은 사람들 열심히 배우면은 뭐가 남을까요? 자리가 없어, 일자리가 없는데 불쌍한 불행한 세대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왜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지각 갖고 다투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회가 많은데 왜 그 기회를 그냥 보내지 말고 13가지 법인을 하고 13가지 법인, 물론 제가 이동식 주택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부분일 뿐이지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나는 돈 버는 거에 가치를 두진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주고 여러분들이 공동적으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 이런 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마련을 한 것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귀농귀촌을 하시게 된다면은 제일 걱정되는 게 집일 겁니다. 우선 집, 살 집, 그죠? 어떤 분들은 나 서울에 집이 있는데 시골에다 또 농막이나 아니면 전원주택 지으면 1세대 2주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는 집이 168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집을 다 임대를 놨어요. 세금 감면 다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이 하나 시골에 더 있다고 해서 세금 중과세 대상 아니에요. 중과세 대상이 되려면은 조건이 있어요. 첫째, 호화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땅하고 집하고 합쳐갖고 9억이 넘는다든가. 그리고 그 호화로운 주택을 서울집보다 그러니까 시골집보다 서울집 먼저 팔 때 양도세 걱정이, 여러분들 걱정이 다 그럴 거예요. 양도세, 세금.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주택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귀농귀촌시 처음으로 큰 주택이나 처음 내려갈 적에 큰 주택이나 땅을 구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농촌의 빈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농촌의 빈집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조금 들어가면 어때요? 조금 불편하면 어때요? 조금 좁으면 어때? 그것도 나름대로 재미고 그 나름대로의 여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은 각 지역, 요거는 지금 강원도를 위주로 이게 했는데, 강원도 말고도 각 지자체말로 빈 농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활용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 농촌 빈집, 귀농인 주거 공간을 전 지자체마다 권장을 해드려요. 거의 새 집을 짓는 값의 30분의 1 정도, 20분의 1 정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돈을 들여서 그 빈집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건설을 하고 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물으시겠지만 그게 맞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급적이면은 처음에 큰 땅 사가지고 큰 집을 짓고 호화스럽게 남 보여지기 식으로, 예를 들어 내 와이프하고 둘이 사는데 큰 집 지으면 뭐 할 거예요? 집머슴밖에 더 돼요? 맨날 청소하고 연료비 난방비 많이 들어가고 가끔 오는 아들, 딸, 며느리, 손주 위해서 방을 더 만들어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농촌 생활이라는 것은요,
서울 생활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일단 여러분들이 자연식을 하시게 되면은, 자연에서 공기를 맞으면서 자연식을 하게 되면은 농촌에 살다 보면은 더디 늙습니다. 그러니까 늙는 게 늙는데 더디 늙는다는 얘기예요. 늙는 속도가 더뎌져요. 일단 마음이 편해져.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거. 우리 여기 시내에서 힐링을 뭘로 할까요? 힐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많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런 패턴을 좀 바꿔보서, 이게 젊은 사람들도 귀농 귀촌, 그러니까 귀농하고 귀촌하고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귀농은 직업을 바꾸는 겁니다. 농사꾼으로 직업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귀촌은 내가 시골로 살러 가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귀농과 귀촌은 다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핸드폰 열어서 유튜브 열어가지고 풍수와 건축 이야기 치시면은 제 유튜브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를 해드려요. 거기에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은, 유튜브에서 풍수와 건축 이야기 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실 겁니다. 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식생활이라든가 지방 지역과 도시 지역의 이런 차이점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보시면은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귀농 귀촌을 하실 적에 성공하신 분들이나 실패하신 분들은 대부분 자기 고향으로 안 가세요. 왜냐면은 내가 잘 안 됐으면은 창피해서 못 가고, 잘 됐으면 귀찮아야 나를 귀찮게 할까봐 뭐 안 가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가까운 곳, 애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곳, 내가 쉽게 갈 수 있는 곳, 손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 이런 데 가서 농촌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 고향 땅에 간다고 해서 뭐 전라도라든가 충청도라든가 뭐 경상도라든가 그런 시대는 고향의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농촌하고 도시하고 괴리는 있고, 그 괴리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차이는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각 지자체마다 농촌에 미리 살아보기, 여기 농촌 길라잡이라고 있죠. 농촌 길라잡이라고 치시면은 각 농촌 지자체마다 농촌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그 체험마을에서는 도시인들이 실제로 가서 농촌을 체험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시험해보고 내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맞는다고 해서 내가 맞는 게 아니거든. 또 내가 맞는다고 해서 저 상대편이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촌 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성공한 귀농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룰을 범하지 말라고 미리 체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서 심어보고 이게 자라고 따서 실제로 먹어보면은 기분이 달라져요. 맛도 달라요. 그 왜 그럴까요? 사다 먹는 거의 차이는요, 신선식품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나무에서 따고 상추를 직접 뜯고 고추를 따서 먹어보면 이게 신선식품이다. 그러니까 씹는 식감 자체가 틀리고 영양가 자체가 달라요. 마트에서, 예를 들어 대형마트 지금 시장에서 장바다가 쓰는 거 있죠. 그 수산물시장에서, 농수산물시장에서 바로 와서 온다고는 얘기는 해요. 그런데 장사하는 분들 미치고 판다라는 말, 그 거짓말인 거 아실 거예요. 일단 어제 팔던 거, 그제 팔던 거 먼저 팔고 나중에 그걸 팔려고 신선식품이 아닌 거예요. 오늘 들어왔다고 오늘 갖다 주면은 그럼 그 전에 건 버려야 되니까. 마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트에도 진열을 할 적에
먼저 들어와 있던 거 먼저 팔아야 될 걸 앞으로 먼저 내놓고 오늘 들어오고 다 뒤에다 넣어놔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자기 본인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현재 귀농귀촌을 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충분한 귀농귀촌 공부를 좀 하시고, 집도 마찬가지예요. 주택도. 귀농귀촌 시에 처음으로 큰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욕심을 좀 버리고 비우고, 그리고 원주민들한테 먼저 다가서고 인사하고 친밀하게 친밀감을 보여야 돼요. 나는 서울에서 뭘 했는데, 내가 전직에 뭐 했는데, 내 전직에 국회의원에서 뭐 할 건데요? 농촌에 왔으면 국회의원 안 따져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원주민이 최고입니다. 그 마을로 들어가면요, 마을 이장이 대통령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시해버리면은 그 사람 거기서 정착 못합니다. 저도 그룹을 이끌고 가는 회장인데 이장한테는 대우를 해줘요. 아, 이장님 하고 대우를 해줘요. 왜 그러겠어요? 나도 그 마을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존중해 줘야 될 것. 그래서 농촌 사람들을, 내가 농촌으로 왔을 때는 그분들을 존중해 주고 무시하지 말고, 그리고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삶을 같이 영위해 간다, 같이 이끌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요, 내가 요만큼을 해주면은 그분들은 이만큼을 줘요. 감동했거든.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 움직이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열지 말라 그래도 그 사람이 열어요. 맛있는 거 뭐 했는데 갖다 줘요. 먹어보라고. 농촌 생활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나 돈 있다고, 나 좋은 집 산다고, 높은 담장 싣고, 큰 집, 층집에다가 살면은 저 혼자 감옥살이 하는 겁니다. 저 혼자 잘났다고 누가 인정도 안 해줘요. 시골은 시골스럽게 사는 거.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이지 않나 싶고요. 제가 농촌에서 지금 23년째 살고 있는데, 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농촌의 텃세라는 거. 농촌 텃세 아세요? 농촌 텃세.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농촌 텃세요. 은근히 사람을 피를 말려. 사람 아주 진짜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면은요,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잘해줘요. 그게 농촌입니다. 그 무기명이잖아요. 민원이 누구는 건지 몰라. 전화로 한 통하거나 아니면 뭐 현실로 팩스 아무거나 그냥 문자 뭐 민원 넣으면은 민원 공사 중지해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힘들잖아요. 하루가 돈인데. 그러기 전에 사전에 포섭 작업을, 저 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리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한번 사업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 전부 다 관광 한번 시켜주고, 그 사람들 선물 하나씩 다 해주고, 마음이 다 풀어진 다음에 또 몇 달 있다 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은요, 누구 하나 먼지 하나 날려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먹은 사람은 말을 못해.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귀농귀촌을 할 적에 이런 마음 자세로 여러분들이 도시에서 시골로 묻어든다, 스며든다, 같이 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도 귀농귀촌을 했지만, 귀농귀촌을 해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도시에서 사시다가 갑자기 은퇴자가 됐어. 직장을 잃었어. 갈 곳도 없고, 그리고 할 것도 없어. 근데 내가 신체적으로나 나이적으로나 할 것
아주 할 기운도 남고 할 것도 많아. 하고 싶은 것도 많아. 제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앞으로 해갈 게 더 많아요. 제가 이 나이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능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재능 나눔. 그게 뭘까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재력,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저 사람이 받아가서 좋아하는 것을 보는 그 자체고 나는 행복이야. 그리고 저 사람이 모르는 지식을 내가 알려줘서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걸 보는 게 내가 행복이에요. 그게 만족이에요, 저한테는. 그 여러분들도 지금은 막연하고 막막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저보다는 낫잖아요. 저는 시작할 때 27억 5천만 원 빚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진 않잖아요. 저보다 행복한 분들이시라는 얘기가 있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는 내가 힘들다는 것은 못 견딜 만큼 돼야지 힘든 거고, 그래야지 사람이 진짜 힘들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귀농귀촌을 하거나 소득사업을 하거나 주택을 짓거나 뭘 하든지 간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요만큼만 해야지. 그러니까 나 요렇게 되니까 요 정도만 해야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기 성취도, 자기 성취감 이런 거를 만드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막 꿈처럼 화려하고 뭐 행복하고 뭐 돈 많이 벌고 이렇게는 기대하지 마시고, 처음에 귀농귀촌을 하실 때는 첫 해는 고생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만일에 하다가 힘들다, 답이 안 나온다, 모르겠다, 그럼 절 찾아오세요. 제가 답을 드릴 테니까. 그러면은 가장 좋은 선생이 뭡니까? 먼저 겪은 사람이에요. 먼저 경험한 사람이 선생인 거예요. 잘난 사람은 멘사지만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멘토라 그래요.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나는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현재까지 오기까지 많은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단 한 번도 힘들다, 괴롭다, 이걸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본 적은 없어요. 긍정적인 사고로 늘 여러분들한테, 우리 오시는 손님들한테 감사합니다. 난 집을 하나 짓더라도 양심적으로 나 속이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오픈 다 시켜요. 여러분들이 여기 업체들 참 주택업체들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이동식 목조주택 사업을 제가 24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했을 때 우리나라 이동식 주택이 없었어요. 컨테이너만 썼어요. 컨테이너밖에 없었어요. 그때 사업을 시작을 할 적에 남들이 저한테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야, 누가 그걸 써? 집을 짓지. 이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다 베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베끼는 것도 진짜 오리지널로 베끼면은 괜찮아요. 난 누가 해도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또 그거 한다면 하십시오. 해요. 가르쳐 드려. 그런데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집이라는 것도 작은 집인데 난방비가 많이 나올 수 있고 큰 집인데 난방비가 적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단열재 문제고. 그리고 여기 많이 나와 있는 집보는 겉에서는 이쁘게 보이는데 저 속 내용은 못 보잖아요. 속은 모르잖아, 집은. 사람도 여러분들이 있는데 저 사람은 겉은 보이지만 속은 안 보이잖아요. 그 중요한 사람 똑같아요. 산은 넘어봐야 알고 강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된다 그랬어요. 겪어보면 그때서 아는 거예요. 이 집터도 마찬가지예요. 집터도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집터, 그 용도가 있습니다. 상가터, 묘터,
뭐 집터, 절터, 뭐 이거 뭐 공장터, 과수원지 터가 있습니다. 아무 데나 집 짓는 게 아니에요. 오시면은 제가 주소 갖고 오시거나 아니면 전화로 주소 알려주시면 이거 집 질만한 데입니다. 좋습니다. 좌양은 어떻게 놓는 게 좋습니다. 안방을 어떻게 놓는 게 좋습니다. 가르쳐 드려요. 돈 안 받아요. 왜? 재능 기부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내 행복이니까.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는 게 내 행복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여기 와서 이 자리를 있으신 자체가 저하고의 연입니다. 인연이에요. 이 자리에서 끝나서 안 볼 수도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만일에 보신다면 나를 계속 보게 된다면 복 받으신 분입니다. 복 받으신 분이에요, 진짜로. 나는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도 계속 좋은 기운을 드릴 거예요. 또 우리 고객들, 우리 오시는 손님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집을 져드려요. 내가 살 집처럼. 내가 약속한 대로 10년 동안 무상 AS, 50년 동안 내가 보증해드리겠습니다. 해드려요. 20년 전에 해간 집 만일에 20년 전에 나 여기서 일로 옮길 거예요. 해드립니다. 문제 될 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 여기 몇몇 회사들이 그래요. 집은 팔고 보자. AS 나면 그대가 해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집은 애초부터 하자가 안 나게 지어야 돼요. 아예 하자가 안 나게 날 걸 미리 희생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자가 안 나야지 나도 이득이고 사시는 분도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맨날 전화해서 뭐가 문제 있어 전화 이거 빨리 해줘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서로 피곤하겠죠. 힘들고. 그래서 여기 주택 구경 오신 분도 있고 또 킨텍스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구경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강의 시간에 참석해서 이렇게 짧게나마 1시간 동안이지만 좋은 연을 이렇게 맺었는데 여러분 모두 다 웃으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또 남은 여명, 남은 삶까지도 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나는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죽어봐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난 죽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내가 태어나서 14살서부터 여태까지 직장 생활 한 번 안 해고 내 사업만 여태 해온 납니다. 저는 뼛속까지 사업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 한마디. 그게 뭐냐면은 가치 창조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가치 창조. 가치 창조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 건강. 그 다음에 건강도 중요하겠지만 건강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 행복을 느끼는 게 기준이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경제력이에요. 돈. 그게 넘치도록 필요 없지만 부족하지 않을 만큼은 있어야 되잖아요. 찾다가 모르겠으면 오세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어쨌든 이 1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귀농귀촌에 대해서 소득사업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바라고요. 여러분 또 두루두루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